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저는 그 광양읍에 광양 YWC에서 운영하는 노인 무료급식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매주 금요일날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배식도 하는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지난주에도 계속 그 활동을 했고, 한편으로 이제 여순사건 소송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아는 사람들이 광양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여순사건 유족 777명 승소 판결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그 777명이 희생자 숫자인 줄 알고 또 소송 다 끝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건 희생자 숫자 아니고 유족. 상속인 숫자여서 예. 희생자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은 소송 생각 안 하고 계시던 분들이 또 소송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서울의 어느 변호사가 국가에서 받은 돈을 행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서 믿을만한 변호사한테 맡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자꾸 사람들이 좀 늘어나세요. 그래서 저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금 곤혹스럽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은 이 77년을 기다려 오신 일인데 제가 제 정치 일정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는 못 하겠어서요.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의미 있는 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국회에서는 뭐 대정부 질의 진행 중이고요. 저는 요즘은 공천 면접을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어서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공천 시스템에 지금 공천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아마 한 40-50명 이상 지금 면접을 하고 또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쉬는 시간에는 계속 면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가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또 유능한 분들 많고 아무래도 일단 좀 젊은 세대 참여가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요. 한 절반 이상은 30대 정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정치 경력이나 인지도는 많이 높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이나 어떤 비전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면접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개혁신당이 약간 대표부터 좀 젊은 당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뭐 동공천 이런 게 논란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뭐 공천하면서 돈 요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능력은 있는데 기성정당에서는 조금 뭔가 좀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또 날카로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제부터 들어간 국회 대정부 질의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입니다. 두 분의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 주변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세부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하고 이것들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는 정부는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편이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잘 지적하고 생산적인 토론
선거적인 질문을 통해서 네. 그 국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잘 고쳐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정부 질문이 막 정쟁으로 흐르고 막 그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하면서 어제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대정부 질문에 대한 평가 전에 일단 이재명 정부 2년차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천 의원님. 저는 그 운이 좋으시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 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운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래도 전 정부가 워낙 뭐 한국 헌정사에 남을 만한 큰 폭탄을 터뜨리고 갔고, 지금 제1야당도 뭐 내분에 휩싸여 있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견제를 아주 세게 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 전반이 좀 지리멸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악재들이 터져도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통일교 이슈랄지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 뭐 관련 없다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뭐 여러 뭐 공천 헌금 관련 아니면은 이해운 전 장관 후보자 문제를 포함한 인사검증 문제 그리고 네.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부적인 거 잘 못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들을 흔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또 대법관 증원하는 것도 민주당이 막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뭐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행태들이 지금 계속 있어 왔고 예. 검찰을 해체하겠다라고 해놓고 이제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제대로 된 내부 논의도 체계적으로도 못 해가지고 거의 민주당이 제가 가끔 보고 있으면 야당 같아요. 어떨 때는 정부와 제대로 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개딸들 들으라고 누가 더 강경한 이야기를 하냐 대회 펼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불안한 거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쌓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보다야 덜 불안하죠. 근데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운이 좋으나. 예, 생각보다는 불안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대정부 질의 어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 여야가 격돌을 했는데 첫날 총평부터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그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날카롭거나 그래 보이지 않았고요. 예. 뭐 이제 박충근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뭐 설전을 부리면서 서로 좀 심한 말을 하는 것들을 지켜봤는데 별로 내용성 있는 질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열심히 의원들이 준비는 하셨을 텐데 그렇게 썩 대정부 질문답게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은 어제는 좀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천 의원님께서는 어제 첫날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대정부 질의도 어쨌든 야당의 시간인데 서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의 대정부 질의가 전혀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그 지방선거 나가시려는 분들, 특히 네. 대구시장이나 이런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 나가시려는 분들이 지방선거용으로 뭔가 그냥 본인 동영상 만드시겠다는 신산으로 홍보 영상 같은 거. 네, 홍보 영상용으로 나오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이야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언론에 나왔던 얘기들 다시 한번 그냥 반복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는 너무 전략을 안 짰다. 전략 자체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미국과의 뭐 상호 관세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 의원님 이어서. 네. 네,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 특히 이제 그 관세 협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뭐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대장동 항소 포기도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고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질의에 대한 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사실은 조금 놀랐던 게 주호영 의원이 그 질의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필리버스터 때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사의를 보지 않겠다면서 그 사의를 거부했던 게 주호영 부의장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와서 부의장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는 아까 최나람 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방선거용 홍보 영상 만들려고 나온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그랬고 오늘은 경제 분야였습니다. 코스피 5천선 변동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중 질문들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 좀 의미 있게 보셨습니까? 천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공방도 한쪽에서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뭐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세금은 국가 조세 마련의 수단이지 뭐 어떤 제재의 수단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가시다가 최근에 이제 뭐 거의 무슨 뭐 지금 안 팔면 후회하게 해주겠다. 뭐 다주택자를 마귀처럼 취급하고 막 여러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유치원생보다 못한 거 아니냐.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적 준비를 갖고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게 좀 사이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싸울 검찰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주택자와의 싸움을 선포하신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서 이제 결국 대안과 큰 그림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주로 야당들이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 어게인이라고 주장하신 건 이거는 무슨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요즘 국민의힘 윤 어게인이 되게 문제인데 저는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 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했던 부분에서 자꾸 문 어게인을 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다주택자들 굉장히 이제 때리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막아놓고 또 뭔가 뭐 3만 호 정도는 또 추가로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공급 대책이라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영끌 대책으로 내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하고 싸우자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얘기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국 집권하고 나니까 뭔가 너무 결국 또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계속 부동산 정책 갖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문 어게인 하시는 건가? 저는 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매운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고 서 의원님은 또 오늘 경제 분야 질의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임기 마지막 해까지 국정 지지도가 45%를 넘어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있고요. 천하람 대표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언사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한 정도인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 거는 이거를 좀 관철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자신감, 정책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정책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뭐 코스피 5천에 대해서도 이제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그 평가들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우리 사회에 지금 완전히 그 자리 잡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 극단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이 정부의 좀
제대로 된 설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사회적인 분야 또 교육 문화까지 내일 대정부 질의가 좀 예정돼 있는데 내일 이제 또 2차 종합특검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 의원님? 네, 나올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종합특검 그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면서 예. 정말 잘못된 행태들이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특별검사라는 거는 네. 원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특별검사라는 게 일반적인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뭐 경찰, 검찰이 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특별하게 수사권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근데 2차 종합특검은 제가 너무 여러 차례 비판해 왔지만은 이 공식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도 되는 수사에 대해서 네. 더 예리한 칼을 갖다 쓰려고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걸 하는 건데 예.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뭐 중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뭐 하겠다. 오히려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 공정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게 다 깨진 겁니다. 이번에 후보자 관련된 그 갈등이요. 그렇죠. 이제 후보자를 추천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을 했더라. 쌍방울 측 변호를 하는 사람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어지간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도 안 하던 양반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는 대통령한테 누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게 쭉 보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을 위한 칼로 만들어진 건데 디자인된 건데 예. 대통령을 위한 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칼을 갖다 준 우리가 잘못이다. 이걸 인정해버린 셈이다. 네, 이걸 다 지금 그냥 뭐 국민들 앞에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특검 제도라고 하는 거를 오염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네. 그걸 제가 19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네. 그 문제점이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 이런 행태는 이제 멈춰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뭐 전준철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을 한 것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됐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대통령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특검 후보자 추천의 제1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 이번 정청래 대표가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 변호사를 추천한 것,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거 실수였습니까? 혹은 방금 천 의원님 말씀하신 대통령을 위한 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검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거는 실수였겠지요. 설마 일부러 그러기야 했겠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변호 활동의 일환으로 또 업무상 한 어떤 일이 그 사건하고 특별검사로서 해야 되는 사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그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해서 한 그 사건의 내용은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의 요지, 변론의 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만 가지고 그렇게 할 거는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 현재의 분위기상으로는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거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는 분명해 보이고, 근데 뭐 일부러 그랬지는 않았을 테니요. 뭐 그냥 잘 수습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미 권창영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빨리 원래 계획했던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현재 지금 그 지방선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갇혀 있는 느낌까지도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 때문에 좀 더욱 그 내용들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행태로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
이 특검 후보자 문제도 그렇고 실수였으면 실수인 걸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이번 일을 그 정청래 대표를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도 지금 비당권파와 갈등이 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천 의원님, 지금 민주당의 상황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합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제일 큰 피해자는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예. 합당이 된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한다 이러면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후보를 내기도 이상하고 안 내기도 이상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거를 그냥 이대로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조국 대표의 타격이 너무 크지 않나.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도위가 아닌 거 아닌가. 사람 하나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바보 만드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지금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나름의 물밑 협상은 이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천 의원님 말씀에. 사실 그 조국혁신당은 예. 지방선거 전 합당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좀 거둬내고 그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당대당 그 협상을 통해서 통합의 과정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조국 대표가 범여권 대선 후보로 좀 자리매김하는 이게 원래 그림이었을 텐데요. 천하람 대표 말씀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은 사실 조국혁신당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지요.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뭐 그쵸.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과 좀 서로 경쟁하는 정당으로서 할 수도 없고. 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려서 어차피 합당할 건데 이렇게 보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곤혹스러운 건 역시 조국혁신당이 된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자, 그런데 특별법안에 담긴 386개 조문 중에 정부가 119개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에너지 또 농수산 인허가 권한 이양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전남 광주 통합의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부분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하겠습니까? 천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 대전 충남 통합과 비교해서 광주 전남 통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했다. 예. 뭐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은 아예 카이스트 의전원이나 국립 공주대 의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그 행정 권한을 이양받는 특례 규정들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지역의 이제 미래 먹거리나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뭐 에너지나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례 달라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좋습니다. 뭐 예산을 받는다. 뭐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말만 서울시 수준의 뭐 엄청난 특별시고 뭐 권한을 대폭 넘겨주겠다 말의 잔치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은 완전한 분권 수준의 제대로 된 권한 이양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좀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처음부터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광주 전남에서 특별법 법안 초안을 만들었을 때도 정말 좋은 거 다 실어놨던데 이게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보이는 안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꼭 해야 하는 건 그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합을 하면 뭐가 좋은지를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께 호소하고 시민들,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들을 좀 거쳐나가고 이 과정을 이걸 거치는 과정에서 좀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좀 구분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이 좀 정리될 건데요. 예. 통합 찬성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1년간 5조, 20조 정부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가장 강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중에 기존의 교부금들은 빠져 있는 거냐 포함된 거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내용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지역 발전에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들이 아직도 없으니까 되게 좀 깝깝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통합의 틀 이걸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광주 전남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시 풀어야 한다. 이게 다시 풀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저는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지방선거 통합선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통합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 다 제끼고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도에서는 이거 지금 공청회에서 잘 얘기하고 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준비한 법안 내용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뭐가 받아들여지고 뭐가 안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그 도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제대로 된 그림, 방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이번에는 뭐까지 쟁취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그런 절차들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통합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선아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